안녕하세요. 핑크제제입니다. 핑크제제의 꿈뜨기 에피소드 6번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번째 맞겠지? 네, 꿈뜨기는 뜨개 왕을 꿈꾸는 뜨개 기록을 줄인 걸로 제가 뜨개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뜨개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그리고 뭘 떴었는지, 뭘 뜨고 있는지, 뭘 뜨고 싶은지, 그리고 뭐 뜨개에 관련된 지름 같은 것까지 그런 저의 뜨개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뜨개 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듣듯이 뜨개 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은 영상입니다. 오늘따라 되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느낌인데, 네. 그래서 저의 꿈뜨기는 벌써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숫자지만 6번째 꿈뜨기고, 사실 지난번에 한 2주 전인가? 6번째를 찍었었는데, 네, 편집하기 귀찮아서 편집을 안 했다가 그냥 다시 재촬영해야 되겠다. 너무 촬영한 지 오래 지나서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리기에도 조금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화 이후로 조금 또 늦어졌어요. 왜냐면은 뭐 사실 이유를 갖다 대면 얼마든지 갖다 댈 수 있지만, 네, 언니랑 조카가 놀러 와가지고 노느라고 못 찍었습니다. 노느라고 업로드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갔고, 저 언니랑 조카도 이제 갔고 그래가지고, 네, 다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인데 비해서 너무 놀아서 그런지 그렇게 뭔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꿈뜨기 6화 시작합니다. 고고! 네, 먼저 완성작이 뜨개 제가 뭘 떴었는지 완성작을 보여드릴 텐데요. 완성작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커다란 가디건들이 아니라 예전에 1화? 2화쯤에서 제가 뜨다가 그냥 문어발이 돼버렸던 그 아이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바로 요 양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된 그거 한 3월이었던 것 같은데, 3월 이후로 보여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 네, 동생의 뜨개 양말을 제가 떠준다고 했다가 계속 한쪽에다 뒀다가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계절 뜨개 양말? 어쭈구리 니팅님의 사계절 뜨개 양말이었을 거예요. 수록된 모두의 양말 도안이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었습니다. 네, 한 짝은 원래 완성이 돼 있었었고, 그러니까 한 짝, 이게 되게 그때 보시면은 사연이 깊다고 해야 되나? 깊은 양말인데, 사실 양말을 제가 완전 처음 떠보는 거였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양말을 이제 한번 떠보고 싶어서 마침 싹얀도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 싹얀은 휴로코에서 구매했던 싹얀이었고, 더 캐치뮤라는 컬러웨이였어요. 지금은 산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구매한 지 오래돼서 지금은 단종된 컬러웨이인데, 그 휴로코의 싹얀을 구매해놓고 한동안 그냥 뒀다가 갑자기 그 싹얀에 꽂혀서 양말도 뜨고 싶고 해서, 네, 그 싹얀을 이제 감아가지고 뜨려고 봤더니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형광색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뜨면 너무 촌스럽겠다 해서 아이보리색 배색을 넣어서 양말을 하나 떠봐야 되겠다. 양말 너무 뜨고 싶어서 떠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발이 좀 작아요. 220을 신거든요. 근데 그 책에 그 사이즈표에 보니까 220이면은 스몰로 뜨라고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스몰로 뜨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스몰로 뜨다가 보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발 길이는 뜨면서 단수 조정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 발 둘레는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 둘레를 보고 이 사이즈를 확인을 해서 떴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발 길이만 보고 사이즈를 떠가지고 스몰로 떠가지고 너무 꽉 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짝을 떴는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조금 너무 막 양말이 터질 것 같은 느낌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떠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이미 한 짝 뜬 거는 풀기가 싫은 거예요. 풀면은 또 너무 짜증이 나고 다시 뜨고 싶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한 짝을 이렇게 스몰로 떴던 한 짝을 이제 한쪽에다 두고 다시 M 사이즈 발 둘레에 맞춰서 M 사이즈로 다시 떠서 제 거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동생이 어느 날 놀러 오더니 이 양말을 보고 신어보더니 동생도 저랑 발이 비슷한데 신어보더니 자기가 하나 이거 더 떠서 완성해주면은 자기가 신겠다. 근데 어차피 양말 한 짝으로는 뭐 제가 갖고 있어도 나중에 버리기만 하지 열심히 뜬 거를 버리기나 하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짝을 더 떠서 동생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3월이었는데 지금 완성이 되었다는 매우 기나긴 스토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겨우겨우 완성을 해서 뜬 모두의 양말입니다. 이 발목 부분하고 이 코 부분은 앞코 부분은 데비블리스의 리알토 4플라이, 4플라이짜리 실, 아이보리색 실을 사용해서 배색을 해주었습니다. 이거는 메리노는 아니고 그냥 우리라고 메리노 울 슈퍼워시라고 써있네요.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울 슈퍼워시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써있고 요 휴로코의 싸게 안도 역시 메리노 울이어서 똑같이 메리노 울이어서 되게 부들부들하고 잘 떠졌었고 저는 2.5mm 바늘을 이용해서 장갑 바늘 이용해서 원통뜨기로 떴습니다. 제가 그 매직 루프는 어차피 장갑 바늘도 계속 바늘을 바꿔주는 거긴 한데 매직 루프는 계속 이 코를 옮기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저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어지는 부분 그 코가 나뉘는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원통뜨기를 쭉쭉쭉쭉 매직 루프를 뜰 텐데 그 반으로 나뉘는 그 부분이 너무 제가 장력 조절을 못해가지고 자꾸 벌어지는 약간 티가 나더라고요.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매직 러프를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서 장갑 바늘을 이용해서 원통뜨기를 떴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르웨지안 캐스트온 방법을 이용해서 코를 잡아서 여기 발목 부분부터 아래로 이렇게 코 부분까지 떠 내려가는 탑다운 방식의 양말입니다. 그래서 신으면은 되게 귀여워요. 이게 메인 색 부분이 전체였으면은 완전 제가 싫어하는 색깔이어서 안 신을 것 같은데 약간 배색을 넣어서 그런지 매우 잘 이쁘게 완성이 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드디어 완성이 됐다는 점. 되게 오랜만에 뜨는 거였잖아요. 제가 이거를 거의 한 3개월? 4개월은 쉬었다가 뜨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똑같이 한 짝을 떠야 되는 건데 이게 내가 어떻게 떴더라 계속 헷갈려가지고 막 최대한 그래도 제가 조금 뜰 때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조금 써놓는 편이에요. 뭐 여기에서 몇 단을 떴었는지, 몇 센치가 나오려면 몇 단을 떴었는지, 그리고 뭐 어떤 바늘 썼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써놓는 편이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게 최대한 비슷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발등 부분은 고무뜨기 무늬가 들어가요. 겉뜨기 셋, 안뜨기 하나에 고무뜨기가 무늬가 들어가고 발바닥 부분은 메리아스 무늬, 그리고 이 발꿈치 부분에 이렇게 약간 고무뜨기는 아닌데 그런 비슷한 무늬가 나오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갑니다. 되게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 무늬가 고무뜨기는 아닌데 약간 고무뜨기 비슷하고 모양이 되게 이뻐가지고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작은 요거 이렇게 양말 완성작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되게 완성작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뜬 것 같은데 사실 네, 문어발로 남겨놨던 애여서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성작이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없어요. 지금 제 손에. 왜냐면은 제가 뜬 게 애기 튤립 모자였거든요. 튤립 모자였는데 그거 조카 오면은 씌워보고 이제 조카 주려고 떴었는데 그거를 유튜브 영상을 찍기 전에 애기 씌워주고 그리고 언니가 내려갈 때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완성작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의. 그래가지고 네, 매우 간단하게 언급하고 완성작이 없으니까 어쨌든 사진으로는 이쪽에 제가 사진은 남겨놓은 게 있어서 사진을 이렇게 띄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책에 책도안이었었거든요. 이 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책 에코안다리아노 보시라는 에코안다리아 실로 뜨는 모자 도안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가 너무 귀여운 튤립 모자 도안이 있길래 어느 거지 그거 요 튤립 모자 도안이 있길래 요거 조카가 뜨면은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뜨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에코안다리아로 뜨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시작을 그걸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창고 정리 이제 이사할 거라서 이사가 9월 초에 이사를 할 건데 그래서 창고를 좀 정리하다가 거기에 제 실 상자가 있었어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었는데 그 모자실이 있는 거예요. 모자실 이 댄디실 예전에 제 모자 뜨고 남았던 댄디실이 좀 있었고 해가지고 그걸로 왠지 양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튤립 모자 뜨면은 될 것 같다. 이 무게 소유량 보니까 대충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떠서 조카를 떠줘야 되겠다 해서 뜨기 시작했죠. 댄디실 브라운색하고 약간 지푸라기 색이라고 해야 되나? 지푸라기 색 실 이렇게 두 가지로 제 모자를 배색을 했었는데 그 실이 마침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로 뜨면은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더 전에 제가 가방을 떴었던
핑크색 실이 있는 거예요. 핑크색 에코안다리아가 아니야, 미도리 실. 미도리 실이 있어가지고 그 핑크색 미도리 실로 빠져 뜬 것이 요거입니다. 요거 여기 있나? 네, 그래서 색깔이 되게 너무 엉망, 너무 누가 봐도 짜투리 실로 뜬 느낌인데, 심지어 이게 약간 제가 이거 도안을 그대로 보고 떴는데 단수가 조금 차이가 났나 봐요. 게이지가 안 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떠졌겠지? 왜냐면은 그 모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튤립 모자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부분하고 여기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 여기 말고 여기 중간 부분이 너무 길게 떠져가지고 약간 조금, 동생이 그거를 그 모자를 써봤는데 저희 언니가 그걸 보더니 그 앨리스에 나오는,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모자 장수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모자가 되게 웃긴 길쭉한 모자가 됐어요. 이게 아래 위로. 근데 애기가 쓰니까 그래도 조금 귀엽기는 한데, 그거는 애기 버프를 받은 거지 사실 잘못된 수정을 하고 싶기는, 사실 완성을 하고 나서도 이게 앞만 봐도 애기 거에 비해서 너무 긴 거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그 댄디실이나 이런 모자 뜨는 실들이 되게 뻣뻣한 거. 그래가지고 완성을 해놓고 수정을 하고 싶은데 수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손가락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냥 가져갔어요, 언니가. 네. 애기가 뜬 것도 이렇게 쓴 것도 이렇게 모자이크해서 여기에 올려드릴게요. 되게 귀엽기는 해요. 애기가 쓰니까. 근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모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작은 그렇게 동생의 양말과 조카의 모자, 완성작이 없지만 조카의 모자 이렇게 2개, 코바늘 완성작 하나, 대바늘 완성작 하나, 이렇게 2 종류가 있었습니다. 네. 제 거는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완성작은 그렇게 2개가 되겠고, 지금 뜨고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근데 뜨고 있는 것도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민망하게도. 근데 아니야. 아닌가? 아니야, 많이 못 지나갔어요. 많이 못했어요. 네. 이실직고 합니다. 왜냐면은 노비스 가디건 먼저 보여드릴게요. 노비스 가디건은 제가 저희 시할머니께서 주신 실로, 자투리 실은 아니지, 주신 실로 뜨고 있는 라운드넥 가디건입니다. 뿌트니트님의. 그래서 지금 실이 엉망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만큼. 조금 바디 부분이 많이 늘어났죠. 늘어났다고 해요. 길어졌죠, 많이. 이렇게. 전에 소매 분리하고 한 2-3단 뜬 다음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길어졌습니다. 지금 이 바디 부분을 20cm 조금 넘게 떠야 되는데, 한 10cm 정도만 더 뜨면 돼요. 많이 떴죠. 계속 어필. 그래서 네, 노비스 가디건 입어볼게요. 지금 실이 되게 놀래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네, 입으면은 이거 네, 이렇게 배를 한 절반 정도 덮는 길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 10cm 정도 더 뜨면은 저의 이 튀어나온 배가 가려지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더 뜨면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네. 배가 좀 이제는
한 25개월인데 25주 되니까 내가 좀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약간 지금 좀 울기는 해요. 이게 아주 세탁을 못 해가지고.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합사되어 있는 실인데, 합수가 다들 실마다 조금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5mm 바늘로 그냥 뜨고 있는데, 어떤 거는 그래서 조금 코 공간이 여유가 있고, 어떤 건 좀 타이트하고 이래가지고 살짝 울기는 하는데, 그래도 빨고 나면은 그렇게 심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 부분 한 10cm 정도 더 뜨고, 고무단 뜨고, 소매 뜨면은 완성인데 그게 굉장히 멀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게 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가지고 바디 부분을 뜨다가 소매를 먼저 뜬 다음에, 똑같이 어쨌든 소매는 떠야 되니까, 소매를 똑같이 떠야 되니까 바디를 뜨다가 소매를 먼저 뜰 생각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바디를 이렇게 원래 저의 배색대로 하고, 소매는 부족하면은 그냥 그것대로 그냥 진행을 할까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아직 조금 모르겠어요. 원래는 되게 확고했었거든요. 소매를 일단 똑같이 다 떠놓고 바디는 있는 실로 뜨자. 조금 바디가 짧아도 되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소매를 빨리 떠서 하는 게 나을지, 실이 조금 몇 가지 색이 조금 부족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저는 6가지 색실을 이용해서 8단마다 배색을 이제 뜨는데, 근데 몇 가지 색이 조금 양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소매 먼저 뜰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서 노비스 가디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뿌띠니트님의 노비스 가디건이고, 모헤어 에디션의 도안을 보고 뜨고 있습니다. 청키 에디션도 있는데, 청키 에디션은 그 게이지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모헤어 에디션으로 하고 있고, 저는 5mm 바늘을 쓰고 있습니다. 5mm 진저 조립식 바늘을 쓰고 있고, 이 넥밴드랑 고무단들, 넥밴드 같은 고무단들, 소매 고무단, 뭐 바디 고무단은 4.5mm를 이용해서 떴습니다. 굉장히 코스가 많아서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진행은 천천히라도 진행이 되고 있고, 요크 늘림 가디건이어서 요크 늘림 한 3번인가 4번인가 하는데, 할 때마다 그 코가 훅 늘어나서 매우 힘들었다가 소매 분리한 다음에는 그나마 한 200 몇 호 정도, 200 몇십 호 정도로 돼가지고 그래도 좀 뜨고는 있어요. 영상 볼 때 주로 뜨는 패턴 편물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영상을 볼 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메리아스 뜨기니까 아무 생각 없이 뜨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상 볼 때 그때 뜹니다. 근데 요새 영상을 잘 안 보고 맨날 놀러 다니니까 네, 진도가 많이 안 나가는 거죠. 제가 사실 이런 색감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안 입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그래도 되게 비슷한 색감의 실들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지금 배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비스 가디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하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10월 중순 이후에 10월 말쯤에는 출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뜨개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달? 많아야 3달? 밖에 안 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떠야 되는데 진짜 열심히 노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출산하기 전에는 완성을 하고 싶은 노비스 가디건입니다. 올겨울에는 입고 싶습니다. 바늘이 또 어디 들어갔지? 네,
그래서 노비스 가디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에는 바디를 완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바디 완성이 목표긴 한데, 네, 저의 뜨개 속도로 봤을 때는 무리한 도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시니 가디건, 문제의 시니 가디건.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눌려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얘는 사실 네, 일단 그래도 조금 뜨기는 했어요. 요만큼. 요 시니 가디건은 그레고리아 파이버스에서 나온 시니 가디건이고, 피쉬맨 슬립 패턴의 가디건입니다. 그래서 드롭 숄더 디자인이어서 요 넥 부분 뜨고 어깨 부분 이렇게 경사뜨기랑 코늘림으로 뜨고, 요 팔 부분을 뜬 다음에 여기에서 코를 주어서 앞판 한쪽 뜨고, 이쪽에서 또 코 주어서 또 앞판 한쪽 뜨고, 그 다음에 요 겨드랑이 좀 부분에서 이제 합쳐가지고 뒷판 앞판 합쳐가지고 이렇게 떠내려가는 탑다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뒷판을 하고 있는 건데, 뒷판 중에서도 여기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한 팔 부분의 절반 정도 뜬 것 같아요. 진행이 되게 천천히 되고 있는 이유는 피쉬맨 슬립이 진짜 속도가 잘 안 나고, 제가 털날림이 좀 심해서 많이 못 뜨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비염도 없었고 이런 털날림 이런 거에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는데, 임신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이게 털 날리는 게 너무 심해서, 아니면 여름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많이 못 뜨고, 얘는 대신 노비스 가디건은 코수가 많은 대신 되게 간단해가지고 그냥 영상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뜨기 좋아서 그때 뜨고, 얘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긴 하는데 코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뒷판만 뜨고 있으니까 한 70 몇, 80%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편집할 때, 그러니까 금방 한 단 뜨는 게 금방이니까 편집할 때 주로 얘를 잡고 뜹니다. 외출을 할 때도 들고는 나갔는데 안 떴어요. 그래가지고 외출할 때나 편집할 때, 그럴 때 네, 주로 뜹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킹콜의 베이비 알파카 실 러스트 색상을 이용해서 뜨고 있습니다. 되게 실 부들부들한데 털날림이 엄청 심해서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그런 털날림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좀 비추하는 네, 실입니다. 실 자체는 되게 보들보들해가지고 좋아요. 마스크 끼고 뜨면은 괜찮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저는 이 실을 대바늘 인형 뜰 때 처음 알았었는데, 저 굉장히 좋아가지고 되게 잘 썼는데 요새 조금 털날림에 예민해졌는지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시니 가디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얘를 지난번에 한번 외출할 때, 제가 원래 외출할 때는 늘 차를 끌고 가는데 요새 기름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차를 못 끌고 나가고, 한번 강남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려고, 버스를 탄다고 얘를 들고 갔어요. 버스에서 얘를 뜨려고. 근데 그날 되게 전날부터 설레가지고, 제가 원래 외출도 잘 안 하는데 외출한다고 하고 버스에서 뭘 뜨지 고민하다가 얘를 딱 챙겼는데, 그 버스 타기 전에 버스가 한 7분 뒤에 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데 저혈압
온 거예요. 기립성 저혈압이. 그래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한 5분 정도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제 전전정류장에 있다는데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회복이, 그러니까 평소에 집에 있을 때는 그러면은 좀 누워있으면 한 5분 정도? 5분, 10분 정도 누워있으면 회복이 금방 되는데, 버스는 이렇게 완전히 누워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기운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단 겨우 뜨고 안 되겠어 하면서 그냥 넣어놓고 네,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못 떴어요. 외출해서도 그런 식으로 잘 못 떠요. 예전에는 안 그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약간 저혈압이 좀 심해서 얼마 전에 철분 수치 검사했는데 되게 낮게 나와가지고 철분 주사도 맞고 네, 지금 철분제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압 때문에 얘를 갖고 나갔는데 못 떴다는 매우 슬픈 이야기. 슬픈가?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가디건은 네, 지금 그냥 거북이도 아니고 이거는 달팽이 수준으로, 노비스 가디건은 그래도 거북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빠른 얘보다는. 얘가 코수가 적은데 왜 얘가 더 느리지? 네, 그래서 어쨌든 얘도 아주 달팽이 정도의 속도로 매우 천천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꿈떡이 6화 편집하면서 또 네, 좀 뜨겠죠? 되게 실 자체 보들보들하고 되게 좋아요. 편물 느낌 되게 좋은데 진행이 안 되네. 어쨌든 신이 가디건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열심히 뜨고 있었던 신이 가디건과 노비스 가디건, 열심히 뜬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신이 가디건과 노비스 가디건 이렇게 두 개가 진행이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 애가. 얘도 사실 오래된 문어발, 오래됐지. 네, 올해 3월에 진행하다가 얘도 멈췄었으니까 오래되기는 한 문어발로 남았던 아이인데, 바로 네, 요거 보시면 알 거예요. 와플 가디건, 어린이 와플 가디건 진행하다가 그대로 멈췄었는데 네, 얘를 요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 와플 가디건은 바텀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래서부터 여기서 코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앞판 뒷판을 한 번에 다 뜨다가 여기 이제 팔 아래 어깨, 겨드랑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앞판 하나 뜨고 뒷판 뜨고, 그 다음에 이 앞판 나머지 하나를 순차적으로 뜬 다음에 마지막에 이어주는 그러한 바텀업 스타일의 가디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요 앞판 뒷판 한 번에 동시에 뜨는 거를 이렇게 쭉 뜨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대로 멈췄었는데, 얘를 네, 다시 시작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짜자잔,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 홀츠인슈타인. 예! 그래서 홀츠인슈타인이 와가지고 되게 좀 그렇긴 하다. 홀츠인슈타인이 와가지고 얘네를 빨리 써보고 싶은데 너무 지금 하고 있는 게 많고 문어발도 되게 계속 있으니까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가 너무 조금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저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새로 시작하면 완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문어발을 그러면은 끝내보자 이걸로.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둘러봤는데 마침 요 와플 가디건이 눈에 띄인 거예요. 와플 가디건 5mm로 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홀첸슈타인 에보니 바늘 5mm짜리를 샀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에보니 바늘을 써볼 겸 이 와플 가디건을 마저 뜨자 해가지고 다시 시작한 겁니다. 네. 문어발을 다시 시작하는 데는 뭐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보니 바늘, 그러니까 새로운 바늘이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 와플 가디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좋은 얘기인가? 슬픈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플 가디건은 미에라 공방님의 도안이고 성인용이 있고 어린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뜨고 싶었는데 이 무늬가 조금 질려가지고 성인 거 먼저 뜨지 않고 어린이 거를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성인 거를 떠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마 어린이 거에서 멈출 것 같은 느낌의 네, 그러한 도안이고 뜨는 것 자체는 무늬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상 잡고 뜨면은 되게 금방 떠요. 근데 제가 이 무늬가 그렇게 쉽게 질린 이유가 원래 게이지를 한 번만 내잖아요. 보통은 이런 거. 좀 원래 게이지 내는 것도 잘 안 하니까 게이지 내는 것도 원래 잘 안 하는데 얘는 와플 가디건 무늬를 게이지를 3번을 냈어요. 실을 3번을 써가지고 떴었어가지고 너무 질린 거예요. 게이지 내다가 무늬 자체가 질려가지고 어쨌든 이 어린이 거는 시작했는데 어른 거는 모르겠네요. 뜰지 안 뜰지. 도안은 이미 다 사놨는데 어쨌든 그래서 약간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가디건입니다. 네, 그래서 와플 가디건 무늬는 되게 이뻐요. 이렇게 오늘 그림자가 날이 어두워서 그런지 제 좀 늦은 시간이긴 해서 그림자가 좀 지는데 이렇게 무늬가 나고 있고 제가 쓰고 있는 실은 요거 약간 라면색 라면 면발 색깔이긴 한데 이렇게 서브라임의 베이비 캐시미어 메리노 실크 디케이라는 실입니다. 그래서 메리노 울 100%가 아니라 75%의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20%의 실크, 그리고 5%의 캐시미어가 포함되어 있는 실이라고 합니다. 네, 매우 부드러워요. 메리노 울이어서 그런지 되게 부드럽고 폭신폭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애기 옷 뜰 때 많이 썼었고 그리고 이거 원래 바늘 이야기에서 팔았었는데 요새 안 파는 제가 바늘 이야기에서는 좀 비쌌어가지고 직구로 저는 샀었습니다. 요새도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단종 세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파는지 안 파는지는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늘 이야기에서 팔았었고 저는 바늘 이야기에서 너무 비싸가지고 직구로 사면은 조금 더 싸거든요. 그 러브크래프트에서 조금 가격이 더 싸가지고 거기서 직구를 해서 사서 썼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판 하나, 뒷판 하나 다 뜨고 이제 앞판 여기가 왼쪽 앞판을 뜰 차례인데 현재 3볼째 쓰고 있어요. 한 소매도 뜨고 이 목 고무단 그리고 버튼밴드 뜨고 하다 보면은 4볼 정도 쓰지 않을까. 4볼, 5볼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50g짜리 4볼, 5볼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래도 진행이 많이 되었어요. 이 바늘이 너무 써보고 싶었으니까 쓰는데 재밌더라고요. 계속 요새 그래서 거의 이것만 떴었어요. 그리고 애기 거는 워낙 코수가 적으니까 금방금방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진행이 생각보다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자연스럽게 홀츠앤스타인 바늘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지금 5mm 바늘만 처음 써보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느낌이. 제가 나무 바늘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쑥쑥쑥쑥 넘어가는 것도 되게 좋고 근데 제가 레이스 바늘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스 팁을 고를 수 있고 그냥 일반 팁도 그러니까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레이스 팁 바늘이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레이스 팁 바늘을 사고 싶어서 레이스 팁으로 골랐는데 1유로인가 추가 금액이 1유로인가 2유로인가 추가 금액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바늘을 다 레이스 팁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5mm짜리 바늘 이렇게 레이스 팁 여기 써있고 에보니 바늘 써있고 요 옆에는 사이즈 지금 여기 5mm에 체크돼 있고 이쪽에는 줄 길이가 이렇게 여기 80cm 줄 길이에 체크되어 있고 네, 이렇게 왔었고 저는 홀첸슈타인 에보니 바늘을 3mm부터 3mm, 3.5mm, 4mm, 4.5mm, 5mm 이렇게 에보니 바늘은 5가지를 샀었고 5 사이즈를 샀었고 그리고 올리브 나무 바늘이랑 로즈우드 바늘을 추가로 또 샀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올리브 우드는 그때 제가 다 레이스 팁으로 하겠다 선택을 했었는데 올리브 우드는 그때 제가 주문할 때 레이스 팁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그때 품절되어 있었던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구매할 때는 이 올리브 우드는 레이스 팁이 없다 그래서 그냥 일반 팁으로 샀고 로즈 우드는 레이스 팁이 있어서 레이스 팁으로 샀습니다. 근데 진짜 로즈 우드 색깔 너무 이쁜 거예요. 로즈 우드 진짜 비쌌거든요. 이 에보니 바늘보다 더 엄청 비쌌어요. 로즈 우드가. 근데 실제로 보니까 색깔 너무 이뻐가지고 로즈 우드 더 사고 싶은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야 되잖아. 요새 일 안 하는. 근데 색깔이 진짜 너무 이뻐요. 약간 붉은기 살짝 돌면서 써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쁩니다. 진짜. 로즈우드는 3mm하고 4.5mm를 샀습니다. 너무 이뻐요. 어떡하지? 너 더 사고 싶은데? 정말. 로즈우드. 여러분, 로즈우드 진짜 너무 이뻐요. 근데 써보는 느낌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아직 안 써봤으니까. 써보면은 더 이쁘겠죠? 어쨌든. 그리고 올리브우드. 올리브우드는 제가 그 나무 조리도구로 올리브우드를 많이 썼거든요. 딱 그 색깔이에요. 그리고 얘는 레이스 팁이 아니라서 조금 더 뭉툭하죠. 그리고 얘는 3.5mm랑 4mm를 샀습니다. 보면은 확실히 레이스 팁은 진짜 뾰족해요. 그래가지고 4mm로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바늘 끝에 보시면은 4mm 이 에본이랑 로즈우드는 조금 되게 뾰족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올리브우드 레이스 팁 아닌 애는 조금 더 뭉툭한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5mm짜리도 에보니는 레이스 팁인데 그 뜨개질 할 때 이 코를 뺄 때 뜨개질 한 다음에 코 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찝어서 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레이스 팁 쓰면은 고쳐질 거예요. 왜냐면 진짜 너무 따가워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는 가끔씩 그런 버릇이 나오거든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그런 버릇이 나오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따가워가지고 이대로 뜨면은 손가락에 구멍이 나겠다.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살짝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자국 나 있어요. 손끝에 약간 이렇게 하면은 손끝에 자국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진짜 빼쭉해요. 너무 빼쭉해서 코를 이렇게 뜬 다음에 이렇게 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해야 돼. 그 습관 고치고 싶으신 분들은 레이스 팁 사세요. 진짜 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레이스 팁이 뭐 그런 습관을 고칠 수 있다는 장점이지만 되게 뾰족하니까 아프다는 단점도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얘가 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실 사이로 바늘이 들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올이 조금 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끝이 뭉툭하면은 그런 일이 많이 없을 텐데 이건 레이스 팁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 너무 바늘 이렇게 지적질하듯이 했는데 이게 레이스 팁이어가지고 이렇게 코를 잘못하면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그 실 사이로, 실 중간으로. 그러면 조금 올이 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근데 사실 뜨고 나면은 그렇게 티는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근데 뜰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느낌이 좀 들게, 그러니까 실이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레이스 팁이라서 그렇지 이 홀첸슈타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보면은 이 부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디있지? 네,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실제로 보면은 조금 보이거든요. 그런 올처럼 튄 부분이 이 실이 갈라져가지고. 근데 옷을 막 이렇게 보지는 않고 보통 대부분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티는 안 나요. 근데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이스 팁의 문제인 거라서 네. 저는 좋아요. 레이스 팁 괜찮아요. 좋더라고요. 이렇게 실을 이렇게 코가 잘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코에 이렇게 잘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홀첸슈타인이 그 줄 부분이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하는 글을 조금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무던하다고 하긴 무감각해서 저는 진저도 그 꼬임 이거 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지 모르겠는? 네. 그래서 되게 편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 자기 주장이 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희가 워낙 그런 거에 둔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쓰는 사람마다 차이가 다르니까. 바늘 느낌 되게 좋고, 근데 하나의 단점이 이게 바늘 사이즈가 바늘에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스타인에 지워지고 있죠? 마찰 때문에 각인이 아니고 이렇게 프린팅 돼 있는 거라서 그런지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근데 이거를 매니큐어를 칠하면은 안 지워질까 싶긴 한데 매니큐어 칠하면 또 그 부분이 조금 이격이 생겨서 불편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전 그냥 쓰거든요. 지워지면은 뭐 바늘 사이즈 체크하는 그 게이지자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확인하면 되고, 보통 저는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그냥 이 채로. 그래가지고 헷갈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지워지더라도 쓸 것 같습니다. 되게 바늘이 진짜 저는 로즈우드 보고 와 미쳤다. 바늘이 이쁘다는 생각, 바늘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와 로즈우드 보고 진짜 와 이런 걸 보고 이쁘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즈우드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게 나무 바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색깔이 다 일정하진 않아요. 당연히 나무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로즈우드도 약간 핑크빛이 많이 돌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핑크빛보다는 그냥 좀 짙은 나무 색깔 느낌도 들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그거는 나무의 특성이니까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저는 매우 만족을 합니다. 매우. 올리브 우드도 이뻐요. 그 무늬 특유의 무늬가 살짝씩 보이거든요. 올리브 나무 특유의. 그래서 너무 이쁘고 흑단나무 에보니 바늘도 그냥 보면은 이거 그냥 검은색 페인트 칠한 거 아닌가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나무의 결이 또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홀츠앤슈타인 저는 매우 만족하면서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조립식 바늘로 있었으면 더 유용하게 썼을 것 같아요. 더 잘. 조립식 바늘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 안 나오지? 조립식 바늘 나오면 나 그냥 살 것 같은데 저의 지갑을 아껴주기 위해서 안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홀츠앤슈타인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는 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너무 안 와가지고 이거 환상의 바늘 이렇게 기다렸는데 실망하면 어떡하지 막 되게 걱정할 건데 살 때도 그 니팅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약간 좀 단점들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기대도 되면서 약간 그런 단점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었는데 확실히 바늘은 써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만 제가 이 바늘은 이래서 좋고 저 바늘은 저래서 조금 싫고 이래도 내가 직접 써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나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거는 저는 이 줄 꼬임 이런 거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예민할 수 있고 저는 이 부분은 또 되게 예민한데 다른 분들한테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늘은 써봐야지 하는 겁니다. 지금 좀 되게 건방졌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홀츠앤슈타인 바늘이었습니다. 되게 또 사고 싶어요. 이거 바늘 2.5mm도 사고 싶은데 2.5mm 바늘 사면 그냥 뽀개질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서 너무 얇으니까 나무 바늘은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뽀개지는 문제가. 3mm 정도까지는 제가 다행히 그렇게 크게 여태까지 뽀개지지 않고 잘 쓰고 있는데 그 아래는 조금 자신이 없어가지고 물론 지난번에 그 양말 뜰 때 2.5mm 진저 장갑바늘 썼었는데 다행히 그거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고 잘 썼는데 그래도 그때도 조금 불안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무 바늘은 작은 바늘, 얇은 바늘, 가는 바늘도 조금 사고 싶은데 네, 얘는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게 샀다가 부러지면은 너무 슬플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다음에 일단 요거 산 거 계속 잘 써보고 나중에 좀 더 지난 다음에 로즈우드로 또 직구를 하고 싶습니다. 로즈우드 너무 예뻐요. 그냥 한번 사보시면은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엄청 예쁘거든요. 미의 기준이 사람마다 사실 다 달라가지고 제가 막 엄청 이뻐요 이거 진짜 미쳤어요 하는데 사실 안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기준에는 제가 핑크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전 핑크 제제인데 핑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로즈우드 진짜 너무 이뻐요. 그 포니의 로즈우드 바늘은 진짜 로즈우드가 아닙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 로즈우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이쁜 로즈우드입니다. 홀츠앤슈타인. 근데 로즈우드가 약간 수입할 때 제한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홀츠앤슈타인에서도 해외 배송은 안 해주더라고요. 로즈우드는. 근데 이번에 들어올 때 잘 들어왔어요. 일단 저는 동생이 받아서 저한테 보내는 거였는데
문제는 없이 일단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언제부터야 이게 이 홀츠엔슈타인 반을 얘기한 게 4월? 아니었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환상의 바늘로 남아있다가 드디어 받았는데 매우 좋았다는 네, 그런 후기입니다. 사기가 좀 힘든 거 빼고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가격 너무 비싸고 가격이 비싼 게 제일 큰 단점이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홀츠엔슈타인 바늘 이거 와플 가디건 얘기하다가 홀츠엔슈타인까지 넘어갔는데 얘는 그래서 지금 홀츠엔슈타인 5mm 바늘로 열심히 뜨고 있고 지금 앞판 뜨고 소매는 따로 떠서 이 레글런 입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하면은 빨리 완성하고 싶은데 아직 이제 한 절반 뜬 느낌입니다. 네. 빨리 뜨고 싶네요. 지금 홀츠엔슈타인 버프 받아서 지금 열심히 진도가 나가지 안 그랬으면 진짜 언제 다시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요새 네 그러네요. 근데 진짜 와플 가디건 이쁘긴 이뻐요. 뜨고 있으면서도 와 진짜 이쁘기는 이쁘다. 내가 뜨기 힘든 것과는 다 별개의 문제로 이쁘기는 이쁘다. 모양 자체는 빨리 완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완성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빨리 완성을 하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면은 요새 도안을 또 엄청 사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와플 가디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자연스럽게 이 홀츠엔슈타인 바늘에 이어서 저의 뜨개에 관련된 지름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홀츠엔슈타인 바늘을 사면서 동생한테 하나 더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그 애기 뜨개 도안책을 같이 부탁을 했었는데 얘는 진짜 제가 이 도안책은 거의 2년? 3년을 기다렸어요. 왜냐면은 이 작가님이 스웨덴 분인가 핀란드 분인가 아무튼 북유럽 분이셨거든요. 북유럽 쪽 분이셨는데 영문도 아니야. 영문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나라 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핀란드판인가랑 스웨덴판, 덴마크판인가? 아무튼 북유럽 3개국판이 2개국판이 나오고 그다음에 독일어판이 나오고 총 3가지 언어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영문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문판 저는 한국어판은 당연히 기대도 안 하고 영문판이라도 나오면은 영문판을 사겠는데 영문판이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겠지 기다린 게 한 3년이 됐는데 그래서 도저히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이거는 영문판 한 10년을 기다려도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독일어판을 샀어요. 동생이 독일어를 할 줄 아니까 안 되면은 동생한테 읽어달라고 하면 되니까 물론 동생은 뜨개질을 아예 못해서 뜨개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동생한테 물어봤자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독일에 사시는 그러니까 동생이 독일에 사는 집에 어머니가 뜨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은 독일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네, 그러한 생각의 흐름으로 독일어판 책을 샀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완전 저 독일어 까막눈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대충 어린이를 위한 뜨개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읽을 줄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분이 작가는 여기
빗베드? 이거 어느 나라 분인지도 까먹어가지고 제가. 아무튼 이 분이에요. 요 분. 그래서 이 분이 쓰신 책이고, 이 책이, 제가 이 도안을 왜 사고 싶었냐면은, 이거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옷, 많이 안 나왔을라나? 이 옷이 너무 뜨고 싶었거든요. 팔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런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 옷이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고 싶은데 단품 도안으로는 안 파시고 책으로만 이렇게 당연히 책으로 나왔으니까 단품 도안으로 팔 수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뜨고 싶은데 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영문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동생한테 이번에 홀춘슈타인 보내면서 이것도 같이 사서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완전 독일어 까막눈으로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일단 그래도 확실히 이 뜨개 용어는 뜨개 용어예요. 그러니까 뜨개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독일어를 아예 모른다고 하더라도 읽을 수는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겼는데, 사실 뜨개 도안이 대충 비슷하잖아요. 처음에 몇 코 잡아서 어떻게 떠라. 그리고 겉뜨기 안뜨기는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뜨개 책들이 메리아스 뜨기, 가터 뜨기, 뭐 이런 뜨개들은 그 뜨개책에 그런 기본적인 뜨개 방법 같은 설명이 또 있고 하니까, 그걸로 대충 눈칫밥으로 내가 이 단어를 읽을 순 없지만 이 단어는 메리아스 뜨기구나, 뭐 이 단어는 가터 뜨기구나, 이 단어는 겉뜨기구나, 이거는 대충 눈칫밥으로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는 어쨌든 읽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세하게까지는 읽을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까지는 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책을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자세하게 뜨려면은 동생이 와야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에게 그래도 조금 자신감을 주었어요. 어려운 거는 이게 다 탑다운이더라고요. 가디건도 아까 보여드린 풀오버나 가디건들은 대부분 탑다운이고, 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영문 도안을 몇 번 봐서 그런지 흐름은 어쨌든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먼저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디자인은 그 무늬가 들어가는데, 그 무늬를 제가 해석해주면 안 돼가지고, 제가 조금 뜨개를 많이 하고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무늬 뜨기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랬으면은,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이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무늬를 못 뜰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무늬 있는 풀오버는 동생이 오면은 뜰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일단 시작은 가볍게 애기 바지를 시작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요 바지거든요. 요 바지를 지금 시작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바지는 되게 금방 뜨는 거고, 얘 원통 뜨기로 그냥 쭉 떠내려가고, 얘는 그리고 일부 나마 사진 설명이 있거든요. 사진 설명이 있으면 그래도 또 까막눈이어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바지를 먼저 시작을 해볼 생각인데, 그 전에 와플 거디건을 완성을 한 다음에 새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뭐래도 완성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문어발이 계속 쌓이니까 저도 쟤네들은 언제 뜨지? 계속 이런 스트레스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원래 문어발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스타일, 원래는 문어발 자체를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서 그런지 일단 있는 것부터 다 뜨고 시작을 하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플 가디건 뜨고 이 애기 바지를 떠볼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만 찾느냐. 그러니까 도안을 계속 사고 있어요. 요새 실은 안 사고 있거든요. 이사를 해야 되니까 실은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계속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실은 안 사는데 도안을 왜 이렇게. 네. 그래서 뜨개 관련 책을 또 샀는데 이렇게 2개를 샀습니다. 이 눈물 없는 뜨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엘리자베스 짐머만 선생님의 Knitting Without Tears를 번역한 설아미 님이 번역하신 눈물 없는 뜨개 책이고, 지금 이렇게 인덱스가 되어 있는 거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거는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다 하는 애들은 이렇게 인덱스를 해놓고, 제가 또 독서 노트도 쓰거든요. 별거 다 하죠. 독서 노트도 쓰거든요. 그래서 읽다가 이거는 써놓으면 좋겠다 하는 애들은 이렇게 인덱스를 해놓는 편이어가지고 열심히 읽으면서 인덱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책이 재밌어요. 이 책이 사실 이렇게 봐서는 보통 일반 뜨개 도안책이나 이런 거랑은 이렇게 다르게 양장으로 돼 있고 약간 에세이처럼 돼 있어서 저 책은 에세이인가 싶었는데 에세이는 아니고 설명도 막 있고 어떤 뜨개 기법 설명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특이한 구조로 돼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 없는 뜨개는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진모만 선생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네, 그래서 뭐 굳이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많이들 아시지 않을까. 되게 책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기법 설명돼 있는 거는 사실 이렇게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약간 상상을 하면서 뜨개를 하는 방식을 상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이렇게 쓰신 다 약간 그러한 문장들이 조금 재밌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 읽는 느낌으로 뜨개 기법 설명서라기보다는 그냥 에세이 읽는 느낌으로도 읽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애껴 읽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귀여운 손뜨개 인형. 제가 한동안 코바늘 야채뜨기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샀습니다. 근데 진짜 귀여웠어요. 얘가 파트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농장, 마트, 빵집,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는 마트 쪽에 좀 집중해서 보는데 피망, 블루베리, 딸기, 가지, 양파, 복숭아, 파인애플, 토마토 이런 종류의 뜨개가 있고 블루베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블루베리, 여기 있는 애들이 블루베리입니다. 아이고 빛이 비쳐가지고 여기 보라색으로 있는 얘가 블루베리예요. 되게 귀여워요. 근데 실이 지금 안 오고 있죠 또. 그리고 너무 빵 터졌던 게 이 농장 파트가 있는데 농장 파트에 보시면은 달걀이 있어요. 달걀. 계란 뜨는 것도 나와가지고 어머 계란도 떠 막 이랬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게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야채뜨기 요새는 좀 쉬고 있는데 실이 안 와가지고 확실히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인형 뜨기에 코바늘 야채 인형 뜨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피카파오 인형을 뜨기 시작했었거든요. 오늘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질렸어요. 그 야채 뜨는 거는 거의 실색, 그러니까 편물을 하나로만 뜨잖아요. 그냥 동그랗게 떠서 이어서 끝, 이런 식으로 뜨니까 길쭉하게 떠서 묶고 끝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게 재밌게 떴었는데 확실히 인형은 너무 파트 뜨는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피카파오도 인형도 지금 뜨다가 질려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귀찮고 해가지고 멈췄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보여드릴 수 있으려나? 완성이 되려나? 제가? 그래가지고 인형 뜨는 게 야채 뜨는 거랑 그냥 인형, 그 동물 인형 같은 거 뜨는 거는 확실히 달라요. 야채가 훨씬 재밌었어요. 야채. 빨리 실이 와가지고 야채를 마저 뜨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는 로렌 SP라는 분이 쓰셨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귀여운 손뜨개 인형 도안이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이렇게 또 샀었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겠죠. 요새 도안이 이쁜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니, 저에게는 이제 시간이 한정적인데 너무 이쁜 도안이 나오니까 계속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안을 산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원래 여름뜨개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름실 지난번에 면 사러 뜨면서 이 실 촉감도 너무 좀 별로였고 맞겠다 하는 정도로 여름실은 그렇게 잘 제가 즐겨하는 촉감이 아니어가지고 여름뜨개를 잘 안 하고, 여름에도 이 울실을 보통 붙잡고 있는데, 아니면은 아예 코바늘을 하던가 코바늘 면실을 잡던가. 근데 이거를 요새 많이들 뜨시니까 저도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도안을 샀습니다. 바로 요거 그의 여름 니트.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진짜 많이들 뜨시더라고요. 이분 이름을 제가 잘 몰라서 아델라인 님인가? 네, 옆에 써있긴 한데 제가 영어를 잘 못 읽습니다. 아델라인 분인가 하시는 니팅 작가분이 만드신 도안이고 그의 여름 니트인데, 여름에 입으면은 진짜 너무 이쁠 것 같은, 이거 진짜 구멍 숭숭 나게 뜨면 진짜 너무 이쁘겠다 해가지고 저도 샀어요. 뜨면은 진짜 금방 뜰 것 같거든요. 보니까 8mm 바늘을 쓰더라고요. 뜨면은 진짜 금방 뜰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얘 진짜 너무, 시기는 지금 딱 떠야지 8월에라도 입을 수 있는데 뜨면은 또 금방 뜰 것 같고, 한 2주? 길어야 2주면 뜰 것 같은데, 그냥 원통뜨기니까 메리아스 그 겉뜨기만 계속 뜨다 보면은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시니 가디건을 조금 뒤로 미루고 얘를 그냥 시작해버릴까 또 생각을 했는데, 이러고 이제 다음 꿈뜨기 7화에서 저 이거 시작해서 완성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이쁜 거예요. 다른 분들이 뜬 거 어느 색으로 떠도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저거 너무 뜨고 싶다 해가지고 일단 도안부터 사자 해서 도안을 샀습니다. 여기에서 그 열메달 이틀의 여름방시를 썼더라고요. 이 도안 작가분은. 근데 저는 일단 콘사를 안 쓰고,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콘사를 안 쓰고, 저는 그래서 예전에 바늘 이야기 오프라인 플리마켓에 갔다가 튜브사를 산 적이 있어요.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 튜브사 진짜 안 쓰거든요.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쌌으니까 샀겠지? 그래서 그 튜브사가 있는데 진짜 한 팩을 샀는데, 심지어 많이 샀어요. 한 팩을 샀는데 거의 진짜 자리만 차지하고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도안을 사면서 얘는 또 뭘로 뜨지? 린넨 실로 뜨고 싶은데 막 생각을 하다가 그 실이 생각나가지고 일단 그 실로 떠보자 하는데 시작을 못하고 있죠. 근데 곧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빨리 떠서 올 여름에부터 입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의 여름 너무 이뻐.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사실 약간 이거는 기성복 같은 느낌, 뭐 사실 니트 디자인 중에 뭐 기성복 같은 느낌 많지만은 이건 특히나 보면은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이면서도 은근히 흔하지 않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스타일을 잘 안 입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을 그렇게 제가 바다를 많이 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입을 일이 많이 없어서 돈 주고 사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돈 주고 사면 뭐 싸다고 하더라도 돈 주고 사기엔 아깝고,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떠서 그냥 입고 싶을 때 입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매우 간단한 그런 생각으로다가 네, 그의 여름 니트 이 도안을 샀는데 지금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7화에서 꿈뚜기 7화에서 저 이거 시작했어요. 결국 이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안을 이것만 사지 않았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계속 풀고 있어. 그리고 하나가 이거 지금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월요일에 갓 나온 매우 따끈따끈한 도안. 제가 이걸 근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 테스트 니팅 모집하신 이후에 테스트 니터 분들이 뜨신 거랑 이분이 막 올라오는 게 그 인스타 알고리즘으로 계속 뜨는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제 갓 나왔습니다. 바로 요 운트바 스웨터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배색 도안이에요. 얘는 로냐 여기 아래 써 있는데 로냐 하칼레토? 틀리면은 죄송합니다. 한국 니트 작가님 이름도 제가 잘 모르는 바닥에 지금 외국분을 읽으려니 더 어렵긴 한데 틀리다면은 네 죄송하지만 로냐 하칼레토라는 분의 운투바 스웨터예요. 이 분의 스웨터가 너무 이 무늬가 이뻐가지고 계속 보다가 어제 나왔다 그래서 네, 바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레이블리 들어가가지고 결제를 미친듯이. 그리고 지금 마침 15% 할인 기간입니다. 새 도안 나왔다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8월 1일? 다음 주 월요일이 8월 1일인가요? 8월 1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15% 도안 세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마음에 드시면은 저랑 같이 사요. 전 언제 뜰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도안이 이 무늬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세한 무늬는 네 이렇게 무늬가 나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도안을 샀는데 저는 예전에 샀던 게이지를 내봐야 알겠지만은 플루트루피 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실로 뜰 생각입니다. 배색 실도 조금 샀었고 그때 트윙클 스웨터 뜬다고 그거를 샀었는데 트윙클 스웨터를 결국 르프티램술로 뜨면서 그 실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자리 되게 많이 차지하는데 그래가지고 얘는 그렇게 뜨고 싶은데 사실 제가 뜨고 싶은 색감은 따로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여드릴 텐데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예능에 한번 한혜 씨가 이런 비슷한 무늬의 니트를 입고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자료 화면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료 화면 써도 되나? 어쨌든 그 색깔이 약간 베이지색 바탕에 약간 빨강색으로 그때 크리스마스 특집 때 입고 나오셨던 건데 빨강색 그리고 아이보리색이었을 거예요. 그 색으로 이렇게 배색이 된 니트였는데 무늬는 이거랑 거의 비슷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거 진짜 너무 뜨고 싶다. 너무 저런 무늬 너무 뜨고 싶다 했는데 마침 요 운투바 스웨터가 그런 비슷한 무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꼭 사서 그 색감으로 뜨고 싶다 했는데 실은 지금 플로트루피가 너무 많아서 플로트루피를 먼저 그거를 일단 뜨고 나중에
한 번 더 그 한혜님이 입었던 그 배색의 느낌으로 한 번 더 뜨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게 보여드릴 수 있고, 제가 진짜 그거 너무 예뻐가지고 캡처를 해놨었거든요, 디자인을. 되게 비슷하지는 않네요. 약간 요런 색감. 그래서 핑크색, 빨간색, 아이보리색, 배색 이 색감으로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있는 색 실로는 플로트루피 색깔로는 요거는 지금은 힘들고, 다음에 이 운투바 스웨터를 그래서 저는 2벌을 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안 되겠죠, 아마. 저는 맨날 이거는 2벌 뜨고 싶다 하는데 맨날 실패하니까. 그래서 얘는 탑다운이고 아마 요크늘림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도안을 어제 사고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요크늘림인 것 같고, 당연히 요크늘림이겠죠, 이 배색 무늬는. 그래가지고 되게 이뻐서 네, 제가 출시를 기다렸다가 산 첫 도안입니다. 여태까지 그냥 보면서 이거 마음에 드는데 하면서 산 도안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출시를 기다려서 샀다? 오, 이거는 대단한데? 하는, 제 기준에서 대단한데? 하는 그런 느낌의 도안입니다. 되게 이뻐요. 근데 이 로냐 하카레토 이분의 다른 스웨터들도 이쁜 거 많아요. 보통 배색 스웨터를 많이 뜨시더라고요. 배색 스웨터, 양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는데, 이 운투바 스웨터 말고도 또 이쁜 거 많고, 지금 이거 어제 나왔고, 또 9월인가 또 새로운 신상 디자인 또 출시 예정이고, 또 계속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운투바 스웨터를 어제 열심히 샀습니다. 열심히 뜨지 않고 뜨개를 해야 되는데 도안만 열심히 사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애기 뜨개 옷책, 코바늘 인형책, 여름 뜨개, 여름 니트 도안, 이 겨울 니트 도안 해가지고 도안만 엄청 사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 실도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이사가 코앞이어서, 코앞이죠.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출산하면은 뜨개를 거의 최소 6개월? 1년은 못하니까 뭔가 실을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하는 매우 슬픈 상황입니다. 근데 실 보면은 많아요, 사실. 모든 니터분들이 다 그러시지만 실 쌓여있어요, 실장에. 근데 그래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막 있어도 사고 싶은. 제가 다행히 콘사는 안 써서 잘 안 써가지고 진짜 그나마 다행이지, 콘사까지 제가 사댔으면은 남편한테 혼났을 것 같아요. 자리를 너무 차지하고. 근데 제가 콘사를 안 쓰는 이유는 제가 일단 콘사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사는 약간 합수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합수에 맞는지 바늘 게이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뜨기 전에. 근데 저는 게이지 뜨는 걸 되게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그거가 제일 일단 큽니다, 콘사를 안 쓰는 이유가. 콘사는 제가 있기는 있어요. 2개 정도 있거든요. 진짜 옛날에 한 10년도 더 전에 산 것 같아요. 10년 넘은 콘사 2개를 그냥 반려 콘사처럼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사실 걔네를 처분하려면 처분할 수 있긴 한데, 걔네를 보면서 내가 콘사를 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약간 그러한 다짐을 하게 하는 부적처럼 이렇게 남겨놓은 콘사
남겨놓은 거 아니라 애초에 그 콘사 2개밖에 안 샀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애들인데 걔네들을 보면서 실을 감아 놓는 것도 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감아서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가 되게 불편하죠, 콘사는. 그래서 감아 놓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감아서 쓰는 것도 일이고, 매번 게이지를 내야 하는 것도 일이고, 소요량이 얼마 되는지 가늠이 잘 안 되는 것도 조금 그렇고 해가지고, 저는 콘사랑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콘사를 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볼신만 여기저기 엄청 막 이렇게 있죠. 언제 제가 이사 가기 전에 한번 저희 실장을 보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실을 많이 쌓아놓진 않는데 되게 처치곤란한 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되게 자투리 실처럼 사거든요. 한 볼만 사기도 하고 막 애기 것 뜨니까 막 볼수가 많지 않아서 4볼, 5볼 사는 게 많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른 분에 비해서 실이 많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네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이사 가기 전에 한번 저의 실장을 네 보여드릴게요. 촬영을 해놓고 이사 간 다음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사 전에 이 상태에서 이사한 다음에 정리된 실장을 보여드릴 수가, 지금 어떻게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의 뜨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잡담, 오늘은 제가 진짜 날이 요새 되게 더워졌잖아요. 7월 말인데 사실 예년의 7월에 비하면은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그래도 덥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원래 저는 완전 라떼파인데 그래서 여름에도 그냥 아이스 라떼를 보통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덥고 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타봤어요. 캡슐 커피로 타는데 그 네스프레소에 갔는데 지난번에 네스프레소에 가서 캡슐을 사는데 그 한정 캡슐로 리미냐? 오버 아이스인가? 하는 캡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스프레소 매장 가면은 새로 나온 캡슐이 있는지 꼭 물어봐요. 왜냐면 먹어보고 싶어서 약간 그런 호기심이 있거든요. 새로 나온 거는 좀 먹어보고 이거는 맛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호기심이 되게 강한 편이어가지고 가서 물어봤는데 리미냐 오버 아이스라는 캡슐이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하나는 코코넛 향이 가미된 캡슐이었고 이 리미냐 오버 아이스는 민트랑 라임 향이 가미된 커피 캡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한번 TV에서 봤는데 외국에서는 아메리카노에 민트도 넣어 먹는다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맛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마침 그 캡슐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봤죠. 사서 근데 물론 제가 지금 임신 중이어서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자주는 먹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카페인 들은 커피를 먹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게 문제지만 그래서 사와서 먹어봤는데 라임 향이 들어간 아이고 민트 향이 들어간 아이고 하니까 얘는 왠지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로 먹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메리카노를 타서 얼음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반민초단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저 민초 좋아할 것 같은데 저 민트 초코 진짜 싫어해요. 저희 남편은 민초단인데 저는 완전 반민초단이어서 민트 이랬는데 아메리카노에 그 민트가 들어가니까 끝맛이 되게 깔끔한 느낌이에요. 물론 치약 느낌이 살짝 나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민트가 원래 저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다면서 민트가 약간 그 치약 느낌이 많이 나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그 치약 느낌이 어쩔 수 없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저 반민초단이고
민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모히또는 물론 좋아하지만 근데 아메리카노에 민트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끝맛이 되게 깔끔했어요. 그리고 제가 라떼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강한 산미가 거의 없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산미가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네스프레소 혹시 있으신 분들은 요거 유미니아 오버 아이스 캡슐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여름이니까 여름 한정. 겨울에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여름에 시원하게 먹기 좋은 커피인 것 같아서 여름에 이렇게 드시기에 좋을 것 같은 한정입니다. 캡슐. 올 여름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 줄 사왔었는데 10개 한 줄을 사왔는데 봐서 한 줄 더 사고 싶어요. 여름 가기 전에. 자주 먹을 순 없지만 어쨌든 벌써 절반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저 혼자서도. 그래가지고 오늘은 날도 덥고 하니까 개운하게 이 라임 민트 향이 가미된 캡슐을 내려서 먹어보고 있습니다. 네, 맛있네요. 좋아요. 저는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 애기 때문에 디카페인으로 막 먹다가 가끔 이렇게 카페인 들어간 거를 먹습니다. 그리고 언니랑 조카랑 놀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랑 언니랑 조카랑 저랑 4명이서 이 더운 날에 에버랜드를 갔다 왔어요. 와 진짜 엄청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 갔다 왔었는데 날이 진짜 더운데 그 워터밤 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 쇼 같은 걸 하더라고요. 워터 스플래시 같이 물총 쏘는 여름에 에버랜드 그런 거 많이 해서 예전에도 한번 그런 거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오래됐는데 그것도 한 몇 년 전에. 근데 이번에도 여름에 한다고 하길래 그거를 단단히 준비해서 갔어요. 우비까지 다 챙겨서 옷이 진짜 다 젖는다 그래서 우비 챙겨가지고 이렇게 막 갔는데 그냥 우비 안 입었으면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딱 다 젖었을 것 같은 그때 갔을 때 저는 그 정도까지일 줄은 모르고 저 운동화랑 양말 이렇게 발이 편해야 되니까 오래 걸어야 되니까 에버랜드 가면 오래 걸어야 되니까 운동화랑 양말 이렇게 신고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언니랑 동생이 자꾸 그거 다 젖는다고 벗으라고 하는데 저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거 나중에 젖어도 그냥 상관없다고 그냥 다니다 보면 마르겠지 하면서 끝까지 안 벗다가 시작하기 한 2, 3분 전에 그냥 벗었어요. 일단 벗어 넣었는데 안 벗었으면 진짜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저의 그 워터밤 쇼? 그게 끝난 이후에 저의 상태. 물에 다 젖어가지고 진짜 고개 푹 숙이고 저 원래 물놀이 안 좋아하는데 진짜 언니랑 동생이랑은 표정이 되게 신나는데 저희 조카 지금 2돌 안 됐거든요. 근데 또 그 조카랑 조카는 무서워서 질렸고 저는 그냥 질렸고 그래가지고 저희 언니랑 동생만 신나고 저는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왜 왔지. 근데 그거 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전에 막 우비 입고 기다리는데 막 얼굴 막 시뻘개질 때까지 막 진짜 덥고 우비를 입었는데 그 우비 안에서 땀이 너무 나가지고 우비가 다 젖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도 확실히 하고 나니까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그거 쇼 하고 나서 그런 쇼? 연극처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밤밤 클럽이라고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막 물을 엄청 쏴대면서 사람들끼리 막 물총 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클럽 노래 엄청 크게 틀고 막 그런 게 있었는 그런 행사가 또 바로 이어서 있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들 막 엄청 신나게 노는 눈이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엄청 신나게 노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못 놀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거 보면서 와 짱이었어요. 재미는 있었어요. 제가 물놀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젖고 나면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냥 그래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너무 젖으니까 진짜 그냥 재밌었다. 근데 지금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탔어요. 좀 진짜 거의 20살 이후로는 탈 때까지 논 적이 없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빨간 거예요. 그래서 알로에 크림도 바르긴 했는데 알로에 젤도 발랐는데 결국 탔어요. 진짜 한 20년은 아니지. 거의 20년 만에 탈 때까지 놀았습니다. 에버랜드 재밌긴 하더라고요. 에버랜드 홍보 영상인가? 아니야. 홍보를 누가 있다 이래. 어쨌든 그래가지고 에버랜드도 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냐고 뜨개를 많이 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네. 앞으로 당분간은 또 뜨개도 하지만은 내 이사 준비를 해서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9월 초에. 이사하고 나서 이삿짐 정리하는 것도 일이고 난 뜨개를 또 계속 하고 싶겠고 그의 여름 니트 진짜 너무 뜨고 싶고 그거를 그래서 이사 전에 빨리 완성을 해서 떠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진짜 이사까지 있으니까 출산 앞에 이사도 있고 하니까 뜨개 할 시간이 진짜 부족하겠다 싶어서 갑자기 불끈 의지가 솟습니다. 뜨개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에 꼼뜨기 6화를 이렇게 올리고 꼼뜨기 7화는 아마 한 달? 그래서 지금 생각이 원래는 제가 지키지도 않았지만 2, 3주에 한 번씩 올리는 게 저의 그 업로드 이렇게 그거였지만 단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쯤에 올리는 걸로 네 약속을 하겠습니다. 꼭 이거는 늦춰지지 않게 2, 3주에 한 번 맨날 올린다고 해놓고서는 맨날 지키지도 못하는 것보다는 한 달 정도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뜨개도 잘하고 아닌가? 또 너무 건방진 생각인가? 그래서 어쨌든 이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8월 중순에서 말쯤에 한 번 또 꼼뜨기 7화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의 꼼뜨기 6화 오늘은 잡담이 더 길은 것 같은데 뜨개 한 얘기보다는 산 거랑 어쨌든 저의 꼼뜨기 6화는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댓글 달아주시지 않아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지만 안 해주셔도 뭐 봐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꼼뜨기 6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금마무리. 안녕! 또 봐요 우리 꼼뜨기 7화에서 열심히 떠가지고 올게요.